그걸 광해군의 치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써서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배웁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고칩시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마크 피터슨 우물파크 개구리 연구소인데 오늘 today we're back again with Professor O. 여기는 오학년 선생님 전주대학교 계신데 선생님이 제가 선생님의 하시는 일을 조금 연구해 보았는데 광해군 관계 네. 재미있는 연구를 하셨어요. 우리 배운계가 예. 나는 직접 연구는 안 했지만 레듀어드 교수, 예. 레듀 교수 아시죠? 예. 그분으로부터 나는 강의를 하나 듣고 광해군이 연산군처럼 나쁜 놈이 아니다. 다만 정치에 있어서 잘못해가지고 주방 쫓아냈다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의견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크게 다른 거라기보다요 정교하게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건데 사실은 오히려 한 근 100년 동안 광해군은 거의 성군 지금도 어디선가 제가 인기 투표 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 광해군이 인기가 제일 높아요. 그렇습니까? 예. 부정하게 쫓아놨으니까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니라는 거죠. 쫓겨날만 했다. 그래요.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어요, 제가. 제가 방송에 보니까 신하를 많이 죽였다고요. 아니, 신하도 죽인 거는 죽인 거지만, 즉위하면서 형 먼저 죽이고, 나중에 동생 죽이고 그러는데. 레듀 교수가 그것 때문에 쫓아났다고,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 죽인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인목 대비 폐위, 사실은 승인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위를 한 건데, 가둬놨으니까 서궁에. 근데 더 저는 주목하는 건 그때의 광해군 때 민생이,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그 바닥에 도탄에 빠집니다. 도탄에 빠지고 국가 재정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경제상으로. 전쟁 후. 전쟁 후에. 네. 그러니까 선조 후반에 조금 만들어놨던 기반조차도 광해군 때 궁궐공사하고 궁궐에서 푸닥거리하고 이러면서 시스템, 경제적인 시스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서 이루어나갔던 국무회의의 공적 조직의 시스템, 경연을 비롯한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요. 그러면서 이제 옥사도 많이 나타나고 또 광해군이 제휴하고 있는 대북 세력들은 점점 고립되고 독단에 빠지고 이러면서 15년 동안 나라를 정말 알뜰하게 스테이트 럽시처럼 파산 지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실상인데 근 100년 동안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광해군이 일제시대 때부터 광해군이 백성들한테는 은혜를 입히고 은혜롭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중립외교를 해서 평화를 유지한 군주다라고 1930년대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만주철도의 조사관이었던 그 이나바 이와키치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만들어 놓은 설인데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친 게 아니라 백성들을 파산지경으로 다 몰았어요. 살 수가 없어서 떠돌아다니게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광해군을 미화 그거는 열제시대. 그게 이제 일종의 만선사관 같은 건데 만선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만주하고 조선을 하나의 역사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 통치하는 전략이거든요. 이게 일본의 대동아 전략 중에 일부인데 이 조선 그걸 조선 역사에서 청나라 내지는 후금 또는 청나라하고 조선이 같은 스페이스를 가지고 가져갔던 그 역사를 가져다가
이 지금 가져오는 만선 대동아 공영의 일부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작전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도 조선 광복 이후에도 교과서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쓰고 있어요. 서기 2000년 들어와서 예를 들어 이제 한명기 교수 같은 분들이 내정이 상당히 피폐했다. 내정이 광해군대 내정이 굉장히 그 파산지경이었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중립외교의 프레임을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잘했는데 그야말로 사소한 이유로 쫓겨난 것처럼. 그 가운데는 대동법 반대한 것도 있죠. 대동법 반대했죠. 근데 이 대동법이 이제 그때는 선예법 경기도에 북한에서 실시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대동법이라고 이제 부르지만 전공자들은 그때는 선예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달리 써요. 아무튼 같은 거예요. 대동법의 전신인데 선조 말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안 개정을 합니까? 공납을 거둘 거를 재조정을 하는 조사를 하는데 그 연장에서 광해군이 즉위한 지 2달 만에 선예청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잘 봐야 되는데 2달 만에 설치했다는 얘기는 상중이고 상중. 광해군이 상중이에요. 상중에 설치했다는 거는 이전에 설치가 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왕 때. 왜냐하면 상중에는 왕은 아무런 정치적 조치를 하지 않아요. 정치적. 이게 졸곡이라는 걸 끝나고 난 다음부터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이런 걸 따져보면은 딱 나오는 건데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선예청을 광해군 때 설치했으니까 광해군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치한 다음에가 더 중요해요. 광해군은 이 설치한 선예청이 방납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반대가 나오니까 그쪽 편에 서가지고 대동법 실시 못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걸 추진했던 누구냐면 그 이원희 그다음에 이항복, 이덕형, 황신 이런 분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왕이 의지가 없으니까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왕의 의지 없으면 이 엄청난 개혁을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지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광해군이 대동법도 실시했고 또 양전도 했고 호적조사도 했다 그러는데 호적조사는 한번 하는 거지만 양전 안 했어요. 근데 교과서에 했다고 나오고 대동법은 겨우 선조 때 한 걸 가지고 설치해놨더니 그거 없애버린 흐지부지 만들어놨는데 그걸 광해군의 치적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써서 중고등학생이 그렇게 배웁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고칩시다. 고쳐야 되는데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관계 싸워요?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젊은 학자들이나 사이에서는 이제는 광해군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많이. 이제 그렇게 함부로들 예전처럼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교과서는 여전히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 바꿔요. 교재는 천천히 바꿔요.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미국에도 교재를 좀 고치하고 있으면 좀 천천히 고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말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전국의 그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안데르센 동화 중에 그 벌거벗은 임금님 아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네. 있어요. 비단 장수들한테 속아서 The king has no clothes. no clothes. 맞아. 그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100년 동안 지금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도 안 바꿔요. 보수적인 게 그래 사실이라 그 임금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없는 옷을 입은 것처럼 행사하는 그 양상이 지금. 근데 물론 여기에는 이 문제는 단순히 사실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의 시민들이
뭔가 갈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음, 그러니까 뭔가 국민들 편, 시민들을 편들어주는 지도자를 갖고 싶다. 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고 경제적인 안락함을 주는 그런 정부와 지도자를 갖고 싶다는 희망이 한번 이렇게 역사에 투영이 되놓으니까 이게 안 지워지는. 그러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오히려 쉽게 해결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조선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현대사, 한국 현대사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또한 이거 올바르게 이해한다면은 한국의 그 조선 시대 사회가 달라지죠. 쫓아냈다는 것은 잘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선 후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네. 거죠. 네. 이 부분은 또 이제 교수님이 네. 또 다른 시각 예전에 하고 네. 이제 다르게 봐야 될 지점들이 그렇죠. 생기는 것이기도 해요. 네. 선생님이 직접 공부했으니까 네. 제가 믿어가는데 예. 너무나 한국 사회에서는 조선 시대를 너무 안 좋게 보는 거 너무 많아요. 특히 조선 후기를 그렇게 많이 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조 반정 그러면 잘하는 왕을 쫓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는 잘하는 왕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쫓아내지 않으면 백성들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 뭐 반정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거. 제가 그래서 살려고 한 거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인조 얘기까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대 그때 원인과 결과가 달라져 버리니까 이제 다르게 설명해야 될 여지들이 생기는 거죠. 그건 이제 과제죠. 앞으로. 아이고 시원한 말씀이에요. 들어보니까 사실은 올바르게 했다니까. 저는 제 얘기가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마냥 동의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어쨌든 왕을 쫓아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일면이에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저기 미국의 대통령을 탄핵한 일이 없었고요. 한국에 탄핵한 일이 있어서 제 보기에는 민주주의에 제일 우수하다는 것이 투표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탄핵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그렇죠. 그거 민주주의예요. 합당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쫓아내고 미국은 아직 할만한 탄핵할 만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탄핵을 못했는데 예. 하여튼 이것은 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교수님. 혹시 이제 교수님 유튜브에서 반론이 나오면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댓글을 좀 쓰시고 좀 토론을 좀 합시다. 분명히 또 이제 여러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네, 그것으로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